마약이 우리 사회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중학생이 30분 이내에 네. SNS로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네.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국내에서 마약 중독 치료 이 분야에서 자타공인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계시는 조성남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마약 복용자가 발견이 되면은 이제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좀 받아야 할 텐데요. 네. 마약에 취하면은 좀 술에 취한 거랑 조금 다를 텐데, 마약 중독자들 보면은 이제 뭐 행설수술하든지, 네. 또 뭐 초점이 없고 이제 환각 상태에 빠지고 뭐 좀 여러 가지 증세가 있을 텐데, 의학적으로 좀 어떤 상태라고 말을 합니까? 우선 이제 마약류 분류가요. 법적으로는 마약류 관리하는 법률에 의해서 마약, 향정성 의약품, 대마로 분류를 하죠. 예. 또 하나는 불법 마약류가 있고 의료용 마약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 똑같은 마약류예요. 예. 근데 피해가 너무 심한 거는 일부 불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아직 의료용으로 쓸 수 있고 필요한 약이 있기 때문에 의료용 마약류를 분류를 한 것뿐이지 위험성은 다 똑같다 이렇게 예. 보시면 돼요. 또 하나 분류는 뭐냐면은 작용에 따라서 달리 분류를 합니다. 중추신경 자극제라 그래서 뇌를 자극하는 마약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필로폰, 메스암페타민, 우리가 각성제라 그러고 흥분제라 그러죠. 그다음에 코카인 또는 엑스타시, 뭐 카페인이나 니코틴도 이런 각성제에 속하거든요. 이거의 특징은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잠이 안 와요. 뇌를 깨우니까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배고픈 걸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만 치료할 때 BMI라고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 된 비만인 사람들은 초기에 식욕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일시적으로 각성제를 처방을 하기도 하거든요. 또 피로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막 피로한 사람이 이 각성제를 하면 순간적으로 피로감을 좀 잊어버릴 수 있고 또 집중력이 좋아져요. 근데 집중력이 좋아진다는 거는 집중해서 뭐 인지 능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반복을 해도 지루함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엑스터시 같은 거 클럽에서 춤을 추는데 자기는 30분 춘 것 같은데 서너 시간 동안 계속 추고 있는 거예요. 일반인 같으면 탈진해서 좀 쉬었다가 해야 되는데 피로감이 없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떤 행동을 반복해도 지루함을 못 느끼니까 그래서 꽂힌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 음악만 듣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청소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포르만 보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꽂혀요. 근데 이런 거는 신체적인 금단 증상은 많지는 않은데 정신적인 의존성이 커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예민해져 있죠. 자극하니까. 그래서 눈동자를 보면은 눈동자가 확 열려 있어요. 휑하게 열려 있어요. 요새는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약류에 노출이 되니까 주변의 자녀들이나 이 사람들이 뭐 평소와 좀 행동이 다르다 이상하다 그러면 혹시 마약류를 한 건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행동이 좀 예민하고 잠도 잘 안 자고 어떤 행동을 좀 반복한다든가 눈동자가 크게 열려 있다 그러면 각성제 아닌가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돼요. 반대로 중추신경 억제제라 그래서 뇌를 마비시키는 작용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마비되니까 졸립죠. 특징이 졸려요. 또 통증이 마비되니까 진통 효과가 있죠. 근데 불안이 마비되니까 진정 효과가 있죠. 진정제, 수면제, 진통제를 쓰는 거예요. 마취제. 이런 것들은 눈동자가 확 좁아져 있어요. 보면 눈이 확 축소돼 있습니다. 그리고 졸립잖아요. 그리고 많이 먹어요. 그리고 활동을 안 하죠. 늘어져 있습니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 술에 취한 사람 확 늘어져 잠자고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현실의 어떤 고통이나 고민, 스트레스를 그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그냥 할래 그게 좋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신체적인 금단 증상이 심해요. 갑자기 끊으면 신체적으로 굉장히 통증이 더 심해지든가 뭐 복통에다 발작에다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서서히 줄여가는 치료를 하고 다른 합성 마약으로 대체를 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각성제는 갑자기 끊는다 그래도 신체적인 금단성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많이 자죠. 그리고 이제 많이 먹고 반대로 막 피로감이 몰려오고 그리고 우울해지죠. 그러니까 그걸 또 탈출하려고 또 하는 그런 특징들이. 센터장님, 그럼 가장 기초적인 거 질문부터 하나 좀 해보겠습니다. 마약이 좀 왜 중독이 되는 것인지, 네. 좀 어떤 성질이 있길래 중독이 됩니까? 중독은 질병이라고 하거든요. 예. 질병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병에 걸리고 싶다 그러면 병이 생기고
이제 없어져라 그러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병이 생기고 병이 생기면 치료를 통해서 빠른 회복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중독은 특징이 뭐냐면 재발되는 특성이 많습니다. 한 번만 하면 안 하면 되는데 네. 한 번 하고 나면은요 자꾸 반복하게 되는 특성이 있어요. 왜 자꾸 반복하고 재발이 많으냐 하면은 기억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우리 뇌는 네. 어떤 강렬한 경험이 들어오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딱 저장을 해놓고 각인이 돼요. 네. 그래 그게 평생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 기억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고기를 못 먹어도 본 사람이 어느 날 고기를 한번 맛봤더니 맛있다는 걸 느꼈잖아요. 그 기억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가끔 고기 생각이 나면서 침도 나오고 먹고 싶어져서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독은 어떤 평상시보다 더 자극적인 감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걸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한 기억이 날 때마다 찾게 되고 재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독을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이유는 불치병이라는 게 아니라 약을 끊기는 쉬운데 그걸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자꾸 재발되는 것들. 그래서 재발되지 않도록 평생 관리하는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현재 그 기억을 없애는 방법이 없는 게 문제죠. 그렇네요. 네. 네. 마약 중독자 입장과 이제 치료자 입장에서 좀 각각 좀 물어보겠는데요. 네. 먼저 중독자 입장에서 마약을 이제 끊기 힘들다, 네. 재발이 잘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자기는 처음에는 뭐 나 언제든지 끊을 자신이 있어, 뭐 알코올 중독처럼 네. 그런 이제 장담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실제로는 안 그렇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힘듭니까? 네. 중독되고 싶어서 약물을 남용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렇죠. 예. 아주 말기 중독자들도 네. 이럴 줄 몰랐다고요. 예. 딱 한 번을 해봤을 뿐인데 자기도 모르게 반복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중독의 특징은 뭐냐면요. 본인이 중독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스스로 치료를 안 받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가서 치료받으러 오긴 해요. 근데 그때는 너무 늦어요. 예를 들면 암이 온몸에 전이가 된 말기증 가서 치료받으러 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치료가 어렵죠. 모든 질병은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면 빨리 좋아지거든요. 근데 중독은 스스로 치료를 받아서 늦게 와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제 치료가 가장 빠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됐을 때 그때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질병이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또 치료를 안 받잖아요. 예. 치료 받으면 많이 좋아집니다.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한 질병이고요. 예. 문제는 치료를 안 받으니까 문제죠. 쉽게 얘기해서 한 두세 번 경험했다. 네. 그때 딱 자기가 인지해갖고 야 큰일 나겠는데 네, 이러면은 그런 마음을 먹고 가서 도움을 이제 받으면 되죠. 의료기관에 가서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은 네. 그 정도는 좀 그러면 충분히 해결될 수 예를 들면 있다. 감기 치료 받듯이 예. 뭐 조금만 치료하면 금방 좋아지죠. 예. 근데 그걸 남겨놨다가 점점 이게 폐렴이 되고 예. 나중에 폐혈증까지 가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치료받으면 얼마든지 좋아지고요. 좋아진다. 진행이 되더라도 그 시기에 아주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치료받으면 다 좋아집니다. 불치병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치료자 입장에서 이제 최후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네. 이제 어려운 건 아니고 시기적인 그런 문제이지. 이 제때만 찾아오면은 충분히 치료가 되고 어려운 건 결코 아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한 번 하기 시작하면 평생 간다. 네, 끝까지 해야 그건 된다.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예, 인식이에요. 왜냐하면은 많은 중독자들이 그래요. 아, 마약인데 어떻게 끊어요? 못 끊어요. 못 네. 끊어요. 그래요. 예. 잘 따져보면 그 사람은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회복된 사람, 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교도소 가면 재발한 사람만 보죠. 그러니까요. 병원 가도 재발한 사람만 네. 보죠. 주변에 약물 하는 사람만 있죠. 그러니까 회복자를 못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못 끊는구나. 자기도 끊어보려고 몇 번 노력을 했지만 안 되니까 자포자기 해버리죠. 예. 수많은 사람이 회복을 하고 다 끊습니다. 1970년대 대마초 파동이 일었잖아요. 그 당시 청년 문화가 청바지 통기타 대마예요. 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지만 다 끊었죠. 극히 일부가 남아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회복자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 회복자를 만나다 보면은 저 사람도 끊었어? 나도 끊을 수 있겠네 이런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현재까지 출시된 그 마약 치료제 네, 이런 게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마약 중독자한테는 이제 여러 가지 증세가 이제 보일 텐데, 그래서 좀 우울증, 뭐 네. 불안증, 예, 그다음에 또 뭐 공격성, 뭐 네, 불면증 네, 네, 네. 여러 가지 증상이 많지 않습니까? 네, 나타나는. 네, 그러면은 뭐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이제 우울증에 대한 증세를 좀 완화해주는 네, 네. 약을 줄 것이고,
또 이제 불안증이 있으면은 네, 거기를 갖다 거기는 처방해 주실 것이고, 또 이제 불면증이 네. 심하면은 거기는 처방을 해 주실 것이고, 네, 네. 그러면서 이 각각 나타난 증세에 대한 대증요법을 통해서 증세를 좀 조절해 주는 네. 이런 약이 있을 뿐이지 네. 치료제라 할 만한 이런 게 현재는 없죠. 없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약들이 이제 시도되고 해봤지만 예.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독은 뇌 질환이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뇌를 파괴시키는 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이 생겨요. 네.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그렇죠, 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고 또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각종 신체적인 질환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후유증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신과적으로는 우울증이 가장 많이 옵니다. 예. 왜냐하면 마약을 하다 보면 점점 가족들이 떠나죠. 좋은 친구는 다 떠나죠. 자기가 친구들이 뭐 마약하는 친구들밖에 안 남죠. 돈도 다 잃게 되고 뭐 몸은 뭐 만신창이가 되고 각종 정신질환이 시달리다 보니까 우울증에 안 걸릴 수가 없어요. 100%가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20에서 30%가 돼요. 그리고 한 30%는 심한 정신병적 상태가 됩니다. 정신병의 특징이 뭐냐면 뇌에 도파민이 과도해서 생기는 거라고 보거든요. 정신병 치료하는 약은 도파민을 떨어뜨리는 약을 쓰거든요. 근데 마약이라는 건 도파민을 높여주는 작용을 해서 이게 보상혈액만 높아지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전두엽부터 높아지기 때문에 정신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많은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정신병이나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공황장애, 불안장애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하게 되죠. 그거는 이제 그런 후유증에 대한 치료일 뿐이고 그렇죠. 그렇지 근본적인 예. 그 치료약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뭐 펜타닐이라든가 예. 또는 뭐 몰핀이라든가 헤로인 같은 마약성 예. 진통제 이런 데에 대한 항갈망제는 개발이 된 게 있는데 일시적인 어떤 예. 부분적인 효과밖에 없고 근본적인 치료제는 없습니다. 마약 중독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데 범죄이면서 동시에 질병이다. 네. 이런 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범죄로만 일이 그 취급하다 보니까 치료에 대한 문제들이 전혀 안 배려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마약 사범들은 교도소와 사회를 오가는 네. 이런 뭐 악순환이 이제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마약 사범들 자기들끼리는 뭐 한 번 뽕은 영원한 뽕이다. 네.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좀 고쳐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마약 중독 문제를 범죄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고 네. 좀 치료 관점에서 좀 접근해야 된다. 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강조해 네.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좀 설명을 좀. 전 세계적인 공통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예전부터 마약류 투약은 범죄 행위다. 네.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하고 벌을 주면은 네.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범죄와 정책이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범죄로 규정을 했었죠. 질병이라는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벌을 주고 하다 보는데 점점 더 확산이 되는 거예요. 네. 오히려 교도소 가면은 거기서 배워 갖고 나오고 그렇죠. 오히려 퍼지는 역할도 하고 예. 이게 단속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음. 이 중독이라는 질환을 병을 앓고 있는 거더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래서 중독 환자들은 마약류 중독제를 치료해서 네. 재활해서 재범을 예방하는 맞습니다. 그런 정책으로 돌아섰어요. 전 세계가 그렇게 돌아섰는데 그래서 그거를 비범죄화 정책이다. 그러니까 범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네. 범죄긴 하지만 네. 그 원인이 중독이란 질병을 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재범을 예방하려면은 치료를 해야 된다. 그렇죠. 전 세계가 이제 치료 재활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네. 일부 국가에서는 그래도 너무 많이 퍼지기 때문에 뭐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마를 합법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치료가 종료하고 그렇죠. 재활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문제는 네, 그렇게 이제 환자가 이제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데 네, 이제 정작 갈 곳이 없다. 네, 제대로 치료를 해줄 만한 의료기관이 없다. 네.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저도 오랫동안 이제 마약류 중독제를 치료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약류 중독제를 치료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도 별로 없습니다. 병원도 별로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치료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약류 예. 중독자는 예.
1년 동안 무료로 입원이나 외래 치료를 할 수 있게 돼 맞습니다. 있지만 예, 예. 지정된 병원이 한 25곳 정도가 있습니다만 예, 예. 31곳. 31곳으로 늘었죠. 예, 근데 실제로 중독자를 제대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곳은 서너 곳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왜 못하나 봤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담당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시설은 있어도 치료할 의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독 환자를 치료하는 게 일반 정신과 환자 치료하는 것보다 한 심하게 하면 10배는 힘들다 10배, 그러거든요. 20배 힘들다 네. 그러지. 근데 그런 알코올 중독자도 그렇게 힘든데 마약류 중독자 그보다 또 몇 배 더 힘들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담당을 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병원 입장에서도 정신과 환자 치료하나 이런 힘든 환자 치료하나 수가가 똑같고. 예. 그러니까 누가 그걸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그럼 없으면은 대우를 많이 해줘서 네. 힘든 일을 하니까 예. 그만큼 뽑으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투자를 안 해요. 정신과 병원을 운영하시는 이제 원장님들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마약 사범 한 명 오면은 기존 있는 입원 환자들이 나가려고. 다들 막 놀래서 그냥 막 나가버리니까 그 어려움을 알고 좀 해보고는 싶지만은 이 현재의 시스템상으로는 이게 해주고 싶어도 안 된다. 네. 그래서 참이 할 수 없이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 이해를 해야 된다. 네. 뭐 그래서 이제 이런 그걸 이야기. 가지고 우리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치료 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수가를 좀 높여주겠다. 예.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는데 치료 보호제도도 본인 부담금을 이제 국가에서 대신 내주는 거거든요. 병원 입장에서는 아무도 이득이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치료받으러 와도 본인 부담금 그 보험공단에서 받는 게 100이면 100을 다 받는데 네. 치료 보호를 해도 똑같거든요. 수가가 같다. 본인 같다. 부담금만 국가에서 대신 내주는 것밖에 수가는 없지 같다. 예. 병원의 이득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인센티브를 만들어 줘야지 할 거 아닙니까? 국립부곡병원 같은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국립병원이잖아요. 거기 마약 병동이 따로 있단 말이죠. 예. 직원이 뭐 한 20명 넘게 있어요. 입원 환자가 30명만 돼도 다 돌아가요. 국가에서 운영하니까. 근데 민간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적자를 메꿔줄 수 있는 지원을 해준 다음에 하라 그래야죠. 병동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고 인력도 지원해주고 수가도 좀 높여주고 하면 환자를 많이 보면 볼수록 병원에서도 이익이 나면 안 할 병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하라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치료비만 주면서 하라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수익도 안 나는데 맞습니다. 또 올려는 의사도 없는데 그러면 의사한테 뭐 월급을 2배 이상 주고 초빙을 해야 되는데 그 월급을 줄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런 걸 지원을 해서 이제 요새 뭐 그 의료 대란 때문에 지방에 필수 의료가 뭐 의사들이 없어서 막 사고 막 돈을 올리면서 구해도 못 구한다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게 만들어야 된다. 네.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들이 메리트를 갖고 오게끔 환경을 조성해주고 네. 대우를 해주면 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오게 해서 우수한 인력이 와서 치료를 하고 재활을 하게 되면은 훨씬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죠. 네. 우선 투자하는 게 먼저 시작이 돼야 돼요.